네, 김영민의 골드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뭐 최근에 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또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이 좀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2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곡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현안들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날 때까지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2월 증시 변곡점에 이제 긴급 현안들을 좀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증시가 연초에 저점 대비해서 꽤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 가까이 지금 반등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기 전에 지금 20%가 넘는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었다가 한 17% 정도의 저점 대비 상승폭이 지금 만들어졌다. 한 1개월여 동안에 상승한 걸로 치면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좀 들어온 거거든요. 왜 이런 반등이 들어왔느냐? 연초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AI 관련 테마들이 워낙 이제 초강세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1월 달에 상당히 좀 선전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제까지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들도 아주 강한 이제 시세가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STO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이제 시장 형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증시로 지금 거래 대금들이 아주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증시 예탁 자산이 30조 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최근에 50조 원대까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시중의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고 예금을 넣어놔봤자 이렇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에 오히려 이자 5% 받아봤자 손해다. 캐시가 트래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상 예금금리에 대한 실효적인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다시 증시 자금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초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게 2월 달에 이제 2월 초에 발표된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워낙 좀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좀 나왔잖아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 지표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좀 지켜봐야 되고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지수 자체가 워낙 좀 강하게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인 조정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정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지표와 물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고용은 정말 미스테리하다. 아까도 제가 잠깐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아니 1월 달에 어떻게 이렇게 고용지표가 좀 잘 나왔을까? 몇몇 가지 뭐 신년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 특히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행, 항공 이런 서비스 업종에 이제 많은 직군들의 일자리들이 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식당들도 전부 다 이제 전면적인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일자들이 좀 필요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대규모 이제 감원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은데 그 감면의 효과가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월에 이제 고용이 아주 좀 탄탄하게 잘 나왔다. 그럼 물가가 자체가 지금 추이를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CPI 지표 자체가 9.1까지 폭등을 했었거든요. 이때 피크 아웃이다 아니다라는 논란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작년 6월 달에 이제 피크였고요. 그러면서 지금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8.5까지 떨어졌고 8.3, 8.2, 7.7, 7.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에는 6.5까지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이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1월 달 CPI 지표가 이제 발표되는데 예상 컨센서스는 아까 6.2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물가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확실하게 물가가 둔화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이제 선택은 물가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데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다. 아직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는 어디까지 올리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5월 달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월 달에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 4.75에서 5.0이 되는 거고요. 5월 달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올리게 되면 5.0에서 5.25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아마 5월 이후부터는 고용시장도 약간의 이제 둔화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작게는 뭐 2, 3천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대까지 지금 감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5월 즈음이 되면 분명히 고용시장에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효과들이 작년 아마 12월 달부터 이제 반영이 되면서 고용 지표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월경이 되면 물가는 둔화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약간 정체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자체보다는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시장 대응 전략, 그 전에 슬라이드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CPI 지표에 대한 거 이제 다시 한번 좀 프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저녁에 CPI 지표가 이제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의 컨센서스 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6.2 정도, 코어 CPI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5.5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 전월 12월 달과 1월 달을 비교했을 때 1월 달이 12월 달보다 조금 물가가 더 올라갔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물가는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우려가 어떻게 좀 불식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CPI 지표를 발표를 하면 이 헤드라인 CPI 자체보다는 전월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지금 올라갈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다. 지금 예상치는 한 0.3%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가격이 꽤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해버렸고 렌탈료도 다시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CPI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이제 인정했다라는 거, 강력한 고용 지표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핵심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는지 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한 5월까지 금리 올리고 나면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월 이제 남은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이제 선반영이 된 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작년과 올해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연준이 기준금리 올린다. 긴축을 계속한다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저항이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은 이미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에 0.75씩 올리던 걸 0.5%포인트씩 올리고 지금은 이제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에는 선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단기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STO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한두 주, 1, 2주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나면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재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이쪽 섹터의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주도 섹터로 살아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신고가 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소재 기업들, 올해 공격적인 설비 투자의 효과가 반영되고 실적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소재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전략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트랙 전략이죠. 주도 섹터 안에서는 사실상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개별 테마 섹터
쪽에서는 AI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STO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주도 섹터의 종목들과 이 테마 섹터의 종목들을 적절하게 포트에 편입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좌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딱 찍어드릴 만한 종목들, 남은 2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전기차 단의 탑머트리얼이라고 하는 장비 소재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또 시스템 제어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상당히 좀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턴키 방식으로 설비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생회사들 입장에서는 탑머티리얼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최근에 이제 수주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에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매출액이 630억, 영업이익이 118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144%가 성장을 했는데 이게 올해 또다시 고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탑머티리얼의 이제 강점은 사실상 장비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소재 쪽으로도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생산 캐파 한 500억 정도 규모의 전극 생산 능력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하이니켈 계열의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탑머티리얼이 하이 망간 양극재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하이니켈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성에서 있어서도 월등히 좀 뛰어나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이 망간 양극재 기술도 분명히 탑머티리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상 올해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가치 대비해서 아직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탑머티리얼은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에도 지금 발을 걸쳐 놓으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가격 회복을 좀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 공모가 대비하면 지금 겨우 20%밖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저점 부분에 상승 초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해가지고 다른 전기차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탑머티리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또 선정을 좀 해왔는데요. 다음 종목은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스트소프트를 이 AI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와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인 투자와 상용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검색에다가 이 챗봇을 장착을 하니까 이용 대기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관심이 지금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요. 이스트소프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 요 회사는 AI 버추얼 휴먼 개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가상 피팅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스트 시큐리티 지금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제주도와 서초동에 보유하고 있는 4억의 가치 그리고 현금 흐름을 감안한다면 재무적으로는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회사일 수밖에 없다. 실적도 워낙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우상향 패턴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지만 중장기 파동을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저점 부근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15,000원 위로는 충분히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공략주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탑머티리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매니저님, 네. 이 시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맞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 10시 10분부터 방금 말씀 제가 워낙 지금 말을 빨리 했잖아요. 맞아요. 준비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다 못 드린 내용들 포함해서 남은 2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의 핵심적인 종목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0시 10분 온라인 공개 방송 유튜브 뭐 MBN 채널이라든지 MBN 골드 채널로 접속하시면 되니까요. 10시 10분에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스터 스포트 그리고 탑 머티리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네.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우리 김영민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세라데이 주식 상담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